전기차 태아조 안녕하세요. 전기차 태아조 태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테슬라에 관심이 있다면 여기에서 채널을 구독하여 최신 뉴스를 놓치지 마세요. 우리가 10만 명의 구독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은 우리의 독점 커뮤니티의 일원이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와 전기차 업계에 대한 흥미진진한 소식들을 가득 담아왔습니다. 테슬라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업데이트와 전기차 업계의 최신 동향까지 모두 다뤄보려고 하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자, 모두 집중하세요. 테슬라와 우버 모델 3 및 Y 인센티브 프로그램. 테슬라와 우버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버 드라이버가 테슬라 모델 3 또는 Y를 구매하면 최대 $2,000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테슬라에서 $1,000, 우버에서 100회 운행 후 1,000을 추가로 제공합니다. 자, 테슬라와 우버가 아주 신나는 새 프로그램을 들고 왔습니다. 전기차 사고 싶은 분들, 특히 우버 드라이버들 주목, 무려 최대 $2,000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합니다. 테슬라와 우버가 손잡고 이 혜택을 제공하는데요. 테슬라가 $1,000, 우버가 또 $1,000를 보태서 총 $2,000라니 이게 바로 전기차의 시대를 앞당기는 혜자 이벤트 아닙니까?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이제 우버 드라이버들이 테슬라를 구매하면 $1,000 크레딧을 받고 거기에 100번의 우버 운행을 마치면 또 $1,000를 추가로 받는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를 구매한 우버 드라이버들은 차량 인도와 동시에 테슬라 크레딧으로 $1,000를 받게 되고 거기다 우버가 추가로 100번의 운행을 마치면 현금 $1,000를 주는 아주 달콤한 프로그램이라는 거예요. 이 크레딧은 슈퍼차징, 새로운 테슬라 차량 구매, 서비스 예약, 테슬라 샵 아이템 구매에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실용적인 혜택입니다. 테슬라 소유자라면 아시겠지만 슈퍼차징에만 써도 꽤 오래 쓸 수 있는 금액이죠. 거기다 차량 인도와 동시에 바로 받는 거라 앞으로 우버 운행 중에 충전비 걱정은 끝. 하지만 여기서 살짝 주의사항. 테슬라 크레딧은요, 재발급 불가, 양도 불가, 현금화 불가라는 점 꼭 기억하세요. 이거 가지고 선물 카드나 구독 서비스는 못 사니까 테슬라에서 제공하는 용도에 맞춰서만 써야 한다는 점. 우버가 $1,000를 그냥 주는 것도 아닙니다. 100번의 우버 운행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서야 받을 수 있다는 거. 물론 100번이 많은 것 같지만 프로 드라이버 분들께는 일도 아니죠. 특히 우버에서 전기차 운전하시면 유지비도 절감되는데 거기에 현금 보너스까지 받으면 신차 할부금도 한결 가벼워지겠죠. 이번 혜택에는 테슬라 모델 3와 모델 Y가 포함됐는데 왜 굳이 이 차들이냐고요? 바로 가격 대비 성능이 우수하고 최신 기능이 탑재된 차량이기 때문이죠. 우버 드라이버에게는 특히 중요한 요소가 유지비와 효율성인데요. 모델 3와 Y는 그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 줍니다. 모델 3는 기본 모델부터 성능이 좋아서 승객들이 편안하게 탈 수 있고 모델 Y는 조금 더 넓은 공간을 제공해서 가족 단위 승객도 문제없죠. 두 차량 모두 최신 업데이트가 제공되기 때문에 우버 드라이버로서 장거리 운행도 안정적이고 편안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요즘 테슬라 타고 우버 드라이버 하는 분들 많잖아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전기차는 유지비가 휘발유 차량에 비해 훨씬 저렴하고 우버에서도 전기차 보유 드라이버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든요.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테슬라 크레딧으로 충전비를 아끼고 우버의 현금 보너스를 받으니 거의 공짜로 차를 모는 느낌 아닙니까? 게다가 전기차의 최대 장점 중 하나는 슈퍼차징 네트워크죠. 긴 대기 시간 없이 빠르게 충전할 수 있어서 운행 효율도 쑥쑥 올라가니까요. 게다가 환경까지 지키는 건 덤이고요. 이번이 테슬라와 우버의 첫 협력은 아니라고 하네요. 올해 초에도 모델 3와 모델 Y를 구매하는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비슷한 $2,000 인센티브 프로그램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이 두 회사가 또 손을 잡은 건 상당히 자연스러운 결과겠죠. 특히 테슬라는 최근 우버 통합 기능을 발표하면서 우버 드라이버들의 운전 환경을 더욱 편리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테슬라 운전자라면 우버 통합 기능으로 승객을 픽업하고 목적지로 이동할 때 더욱 쉬워졌습니다. 자, 이쯤 되면 우버 드라이버들에게 테슬라가 얼마나 매력적인지 감이 오시죠? 유지비 절감, 테슬라 크레딧으로 충전비 부담 덜기, 우버의 현금 보너스까지. 새로운 차 구매 고민하시는 우버 드라이버 분들은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특히 전기차로 전환하려는 분들이라면 이 프로그램이 딱 맞춤형이라는 거. 에드먼즈,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가치의 찬사. 에드먼즈는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뛰어난 성능과 가치를 높이 평가하며 특히 성능, 가속력, 실내 편안함에서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여러분, 테슬라가 퍼포먼스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면 뭔가 다르다는 거죠. 아니, 이 차가 일반 세단 가격으로 엄청난 퍼포먼스를 뽐내고 있는데요. 바로 이 점에서 에드먼즈가 모델 3 퍼포먼스를 칭찬에 칭찬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냥 칭찬 정도가 아니라 이 정도의 성능을 이 가격에? 라며 감탄을 금치 못했죠. 자, 그럼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먼저 에드먼즈가 평가한 점수를 살짝 공개할게요. 성능 9점, 가속 10점, 제동 8점, 핸들링과 승차감 8.5점, 실내 소음과 진동 및 가시성에서 9점입니다. 보통 이런 점수는 억소리 나는 고급차에서나 볼 수 있는 점수인데 이게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에서는 거의 기본이랍니다. 그냥 단순히 빨리 달리고 끝이 아니라 0에서 60까지 순식간에 도달하는 이 가속력, 정말 놀라운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죠. 에드먼즈는 이 차를 두고
이 정도의 가속감을 느끼려면 최소 2배 이상 비싼 차를 사야 한다고 하니 가성비 끝판왕이라는 말이 절로 나오죠. 외관부터 살짝 다른 느낌이 있습니다. 일반 모델 3와 비교해보면 더 세련된 디자인의 내부는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럽게 마감됐죠. 하지만 겉모습에만 반해 이 차를 산다면 후회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이 차의 진짜 매력은 속도와 핸들링 그리고 승차감에서 나오거든요. 에드먼즈가 이 차의 외관을 평범하지만 스타일리시하다고 표현한 반면 내부를 보면 아주 특별하다는 느낌을 준다고 했습니다. 기본적인 세단과 비교했을 때 뭔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느낌이 들면서도 그렇다고 너무 고가의 스포츠카처럼 부담스럽지는 않다는 거죠. 자, 이제 가격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테슬라 모델 3 퍼포먼스의 기본 가격이 54,990달러, 즉 하나로 약 6천만 원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비슷한 성능을 내는 다른 스포츠카는 적어도 이 가격의 2배 이상, 아니 어떤 차는 3배 이상을 줘야 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델 3 퍼포먼스는 사실상 가성비 최고의 전기차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에드먼즈가 말하길 0에서 60까지 도달하는 속도를 맞추려면 보통 최소 10만 달러는 줘야 하는데 이 모델 3 퍼포먼스는 절반도 안 되는 가격에 그걸 해낸다고 했으니까요. 속도도 속도지만 테슬라는 또 다른 매력 포인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드먼즈가 이 차의 운전 경험에 대해 평한 것처럼 승차감 또한 놀라울 정도로 편안하다고 하죠. 일반적인 스포츠카의 경우 빠른 속도와 핸들링을 자랑하지만 그 반대급부로 승차감이 나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모델 3 퍼포먼스는 이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았다는 평가예요. 핸들링과 안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노면 소음을 최소화한 조용한 실내 공간을 제공하니 장거리 주행에서도 편안함을 느낄 수 있다는 거죠. 이 차를 타고 멀리 달려보면 알겠지만 엔진 소리가 거의 안 들려서 귀도 편안하고 승차감도 안정적이라 가족 여행용으로도 손색이 없습니다. 에드먼즈는 특히 이 차의 스티어링과 서스펜션 세팅이 절묘하게 조화되어 있다고 했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차를 몰 때 도로와 딱 붙어있는 안정감을 주면서도 충격이 잘 흡수돼서 운전하는 내내 편안하다는 겁니다. 게다가 이 모델 3 퍼포먼스가 제공하는 300마일 이상의 주행거리, 여기에 놀랍도록 조용한 실내까지 정말 럭셔리라는 단어가 절로 떠오르죠. 전기차의 특성상 충전도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차는 슈퍼차저 네트워크 덕분에 충전도 빠르고 한번 완충으로 어지간한 거리를 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메리트가 있어요. 에드먼즈는 이 모든 기능들이 조화를 이루면서도 주행 중에 편안함을 해치지 않는다며 감탄을 아끼지 않았어요. 이제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에드먼즈가 극찬하는 이 모델 3 퍼포먼스를 여러분은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신가요? 스포츠카 같은 성능의 안락한 승차감까지, 그리고 거기에 전기차라는 혁신적인 장점까지 혹시나 주저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차 한번 시승해 보세요. 에드먼즈도 인정한 이 성능과 가성비를 직접 느껴보시면 왜 많은 사람들이 모델 3 퍼포먼스를 선택하는지 이해가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자동차 리뷰와 꿀팁 가져올게요. 테슬라 한국 올림픽 사격선수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 테슬라가 한국 올림픽 사격선수 김혜지를 첫 브랜드 앰버서더로 발탁하며 지속 가능한 메시지와 브랜드 이미지를 홍보합니다. 테슬라가 진짜 의외의 카드를 꺼냈습니다. 테슬라가 광고도 안 하고 유명인 모델도 안 쓰는 걸로 유명한데 이번에는 무려 한국의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이자 슈터인 김혜지 선수를 테슬라 첫 공식 앰버서더로 세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깜짝 뉴스죠. 전 세계 사람들이 놀라운 반응을 보이고 있어요. 김혜지 선수는 테슬라와 함께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다고 했고 자신도 이 파트너십에 대해 정말 흥분된다고 말했답니다. 김혜지 선수는 이번 파리 올림픽에서 슈팅 부문 은메달을 따며 주목을 받았고요. SNS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죠. 뿐만 아니라 곧 개봉할 한국 영화에서 암살자 역할까지 맡았다고 하니 정말 이분의 활동 범위는 무궁무진하다고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김 선수에게 앰베서더 역할을 맡긴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테슬라가 뭔가 다르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평범한 유명인이 아닌 진정성 있고 임팩트 있는 사람을 선택한 거죠. 사실 테슬라는 원래 광고를 하지 않는 걸로 유명해요. 앨런 머스크가 항상 말하길 테슬라는 광고비에 돈을 쓰기보다는 연구와 개발에 모든 걸 쏟아붓는다고 했거든요. 광고로 사람들 시선을 끌기보다는 차 자체의 성능과 혁신으로 관심을 받겠다는 게 테슬라의 철학이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공식 앰베서더를 세운 건 이례적인 일이라 사람들이 더 주목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김혜지 선수와 테슬라의 만남이 테슬라의 이미지 변신을 시도하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테슬라는 지속 가능성을 강조하고 싶은 것 같아요. 김혜지 선수는 환경을 사랑하는 스포츠인으로 평소에도 전기차를 애용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게다가 올림픽에서 슈팅 분야 은메달을 딴 선수라는 점에서 테슬라가 추구하는 정확한 빠른 반응 속도와 잘 맞아떨어지죠. 양쪽 모두 자신이 속한 분야에서 최고를 추구하는 이미지가 겹치면서 이번 파트너십이 더욱 자연스러워 보이네요. 그리고 또 하나 흥미로운 소식, 김예지 선수가 차기 한국 영화에서 암살자 역할로 등장한다고 합니다. 이제 차도 친환경적인 테슬라를 타고 영화에서는 날렵하고 카리스마 있는 암살자로 변신하는 거죠. 이거 테슬라 광고 한번 찍으면 영화랑 테슬라랑 두 개의 이미지가 어우러져 더 큰 시너지가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메달리스트이자 암살자, 그리고 전기차까지 완전 멋진 조합 아닙니까? 김예지 선수는 이미 SNS에서 화제 인물인데요. 팔로워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녀의 일상과 연습 장면들이 많은 팬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어요.
있어요. 김 선수의 팬들 사이에서는 이번 테슬라와의 콜라보 소식이 굉장히 핫하게 다뤄지고 있는데요. 이 파트너십이 어떤 방향으로 성장해 나갈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테슬라의 지속 가능성 메시지를 김 선수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다면 이건 정말 성공적인 선택이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 테슬라가 한국을 주목하기 시작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테슬라는 최근 한국 시장에서의 입지를 더욱 넓히고 있고 한국인들이 전기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판매량도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에 김예지 선수와의 협력으로 인해 한국 시장에서의 테슬라 입지는 더욱 확고해질 가능성이 높죠. 한국의 대표적인 올림픽 선수가 테슬라와 함께 하게 되면 국내 소비자들의 테슬라에 대한 호감도도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번 김예지 선수와의 파트너십은 테슬라가 그동안 보여주지 않았던 새로운 모습이라 더욱 흥미로워요. 그동안 테슬라는 광고나 유명인 모델 없이도 충분히 성공을 거둬왔지만 이제는 다소 새로운 방식으로 홍보를 시도하는 모습입니다. 물론 테슬라가 앞으로도 대중적인 광고 캠페인을 진행할 가능성은 적지만 이런 식의 의미 있는 파트너십을 통해 브랜드 메시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김예지 선수와 테슬라의 만남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저처럼 흥미롭게 바라보고 계신다면 댓글로 의견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 더 많은 소식을 빠르게 전달해 드릴게요. 보링컴퍼니 텍사스 프로젝트 진전. 보링컴퍼니가 지역 소방서와 협력하여 안전훈련을 진행하며 텍사스 기가 팩토리 출구 터널을 포함한 프로젝트를 계속 진행 중입니다. 테슬라와는 또 다른 매력의 회사 바로 보링컴퍼니에 대해 얘기해 보려 합니다. 보링컴퍼니 이름부터가 독특하죠?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가 세운 회사 중 하나로 이 회사는 터널을 뚫는 데 미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요즘 보링컴퍼니가 텍사스에서 새로운 터널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라고 해요. 이게 또 얼마나 재밌고 흥미로운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가 볼까요? 최근 보링컴퍼니는 텍사스에서 터널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바스트롭이라는 곳에서 본격적으로 터널을 파고 있는데 그 목표는 안전과 신뢰성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점, 오스틴 소방서와 협력해서 터널 안전 훈련을 진행했다는 건데요. 이 훈련에는 소방차도 투입되고 테슬라 차량도 포함된 진짜 리얼리티 훈련이었습니다. 이건 보링컴퍼니가 터널 내 긴급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죠. 보링컴퍼니가 목표로 하는 건 단순히 지하 터널을 파는 게 아니라 안전하면서도 신뢰성 있는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오스틴 소방서와 파트너십을 맺어 주기적인 터널 안전 훈련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꼼꼼하게 준비하는 터널이라면 정말 믿음직스럽죠? 텍사스에 있는 테슬라의 기가 팩토리와 연결된 터널도 보링컴퍼니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중 하나입니다. 이 터널은 기가 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사이버 트럭을 운반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거 정말 대박 아닙니까? 드론 촬영으로도 작업 중인 모습이 포착됐는데 현장에는 대형 크레인과 덤프트럭이 쉴 새 없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죠. 드론 전문가인 조 텍마이어가 이 터널의 서쪽 출구 구조물과 드라이브웨이를 준비하는 장면을 포착했는데요. 지금 막바지 작업 중인 듯 보였습니다. 특히 이곳은 기가 텍사스 건물과 바로 연결되어 있어서 곧 사이버 트럭이 이 터널을 통해 공장 외부로 나가는 장면을 보게 될 날이 머지않은 것 같죠? 이게 바로 보링컴퍼니가 생각하는 미래형 운송 시스템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 보링컴퍼니의 터널 입구 디자인이 게임 폴아웃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루머가 있어요. 바스트롭의 터널 입구를 보면 정말 뭔가 묘하게 게임 속에 나오는 벙커 입구 같은 느낌이 나거든요. 심지어 입구에 LED 조명까지 더해져서 약간 미래 도시 느낌도 팍팍 풍기죠. 이거 단순히 터널 입구만 봐도 벌써 와 진짜 미래네 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랍니다. 보링컴퍼니가 원래 유명해진 건 바로 라스베이거스 컨벤션 센터 루프 프로젝트 덕분이죠. 이 터널 시스템은 라스베이거스 내 여러 주요 지점들을 연결해 주는데요. 이제는 총 81개 정류장을 계획 중이라고 해요. 무려 라스베이거스 전체를 터널로 연결할 야심찬 목표라니 이게 가능할까요? 보링컴퍼니는 그렇게 믿고 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라스베이거스 외에도 텍사스 어앤드엠 대학과의 협업을 포함한 다양한 도시들과 터널 프로젝트 협의를 하고 있대요. 도시교통 문제를 해결하는 스마트한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보링컴퍼니의 터널 기술이 큰 역할을 할 거라고 자신하고 있는 거죠. 보링컴퍼니는 단순히 터널을 파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안에서 테슬라 전기차가 주행할 수 있는 새로운 시스템을 만들고 있습니다. 라스베이거스의 루프 시스템에서는 실제로 테슬라 차량이 터널을 달리며 사람들을 이동시키고 있고요. 이제는 텍사스에서도 비슷한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죠. 이렇게 되면 차 막힐 걱정 없이 터널을 통해 이동할 수 있는 거라니 진짜 대박입니다. 사실 보링컴퍼니의 목표는 전 세계 주요 도시들이 이런 터널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건데요. 사람들이 시간과 연료를 아끼면서 더 빠르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비전이 있는 거죠. 머스크의 스마트 시티 아이디어가 진짜 현실이 되어가는 순간인 것 같네요. 결국 보링컴퍼니는 그냥 땅을 파는 회사가 아닙니다. 이 회사는 미래 도시의 이동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어요. 차량이 터널 안을 달리고 사람들이 빠르게 목적지로 이동하며 교통체증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죠. 이번 텍사스 프로젝트도 그런 미래를 위한 한 걸음이라는 거죠. 자, 보링컴퍼니의 앞으로 행보가 정말 기대되는데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앞으로 더 많은 보링컴퍼니 뉴스와 미래 기술 소식을 가져올 테니 잊지 말고 따라와 주세요.
테슬라 LA 다이너 및 슈퍼차저의 드라이브인 스크린 설치. 테슬라가 1950년대 스타일의 다층 좌석을 갖춘 LA 다이너와 슈퍼차저 시설에 45비트 LED 스크린을 설치하며 프로젝트의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새로운 LA 다이너와 슈퍼차저 스테이션에 대해 이야기해 볼 건데요. 이게 그냥 평범한 충전소가 아닙니다. 충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미국식 다이너에서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꿈 같은 장소라니까요. 요즘 테슬라가 그린 그림이 정말 혁신적입니다. 이제 충전하러 들른다는 말 대신 드라이브인으로 간다 고 말하게 될 날이 오겠죠? 그럼 다 같이 그 현장으로 가봅시다. 이 테슬라 LA 다이너 프로젝트가 벌써 1년째 진행 중인데 이제 드디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요즘 테슬라의 드론 촬영 유튜버인 247 테슬라가 현장을 드론으로 담았는데요. 그동안 작업하던 화면들이 공개됐죠. 가장 눈에 띄는 건 북쪽 벽면에 거대한 45비트 LED 스크린이 설치됐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이즈의 스크린이 벌써 다이너 옆에 자리 잡고 있어서 이미 충전하면서 영화 감상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이 화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라고 하고요. 다이너랑 충전소는 24시간 내내 오픈이라니까 언제든지 들러서 충전도 하고 영화도 보고 맛있는 다이너 음식까지 즐길 수 있는 완벽한 핫플이 될 것 같지 않나요? 자, 충전하러 와서 할 게 없어서 심심하다고요? 걱정 붙들어 매세요. 테슬라의 이 다이너는 1950년대 미국식 다이너 느낌을 그대로 재현했다고 합니다. 메뉴도 다양한데 테슬라 다이너의 웨이터들은 스케이트를 타고 다닐 예정이라니 이거 완전 영화 속 한 장면 아닙니까? 게다가 클래식 록앤롤 음악까지 흘러나오니까요. 마치 과거로 시간 여행이라도 떠난 것처럼 충전 대기 시간이 즐거워질 거예요. 특히나 다이너 건물의 다층 구조 좌석 덕분에 화면을 더 잘 볼 수 있도록 설계됐다는데요. 충전기 앞에서도 다이너 안에서도 어디서나 스크린을 볼 수 있다니 정말 센스 있죠? 테슬라의 설계팀 박수 한번 보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프로젝트는 단순히 충전소 그 이상을 넘어섰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일론 머스크가 한때 상상했던 바로 그 장면이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2018년에 처음 언급했던 테슬라 드라이브인 무비 시어터 아이디어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어요. 머스크는 이곳에서 고전 명작 영화를 상영할 계획이라고 언급했죠. 그러니까 충전하면서 카사블랑카 같은 레트로 영화를 보는 장면이 이제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힙하고 감성적인 충전소입니까? 게다가 첫 번째 LED 스크린 프레임은 지난 3월에 설치됐고 두 번째 스크린은 7월에 추가됐어요. 그 과정에서 서쪽 주차 공간을 가로지르는 전력선 문제도 해결했다고 합니다. 이제 거의 모든 세팅이 완성 단계에 들어선 거죠. 테슬라는 이렇게 독창적이고 특별한 충전소를 만들어서 단순히 전기차 충전 이상의 라이프 스타일을 제공하고 있다는 거죠. 테슬라가 이번 다이너와 충전소에 32개의 최신형 V4 슈퍼차저를 설치한다고 합니다. 전기차 운전자라면 V4 슈퍼차저가 얼마나 빠른지 아시죠? 고속 충전이 가능해서 짧은 시간 내에 차량을 완충할 수 있는데요. 이러니 충전하면서 영화 한 편 보는 게 전혀 부담스럽지 않죠. 충전이 끝난 뒤에도 다이너에서 여유롭게 식사하면서 힐링할 수 있는 진짜 완벽한 경험을 제공하는 겁니다. LA에서 가장 핫한 장소 중 하나가 될 게 확실한 이 테슬라 다이너와 충전소, 영화 보고 맛있는 음식 먹고 차 충전까지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라니 정말 멋지지 않나요? 이곳은 지난해 9월에 처음 공사를 시작해서 올해 1월에 첫 번째 건물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2주 전에는 유리 패널이 설치되면서 다이너의 모습이 드러나기 시작했는데요. 이제는 문까지 완성돼서 정말 오픈 일자만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합니다. 테슬라는 직원 채용까지 시작했으니 연말쯤이면 이 멋진 충전소를 실제로 방문할 수 있을 거라 기대해 봐도 되겠죠? 테슬라는 이곳을 단순히 충전소로 남기지 않고 모든 테슬라 운전자들이 한 번쯤은 꼭 방문해보고 싶은 성지로 만들려는 것 같아요. 단순히 충전 시간을 때우는 곳이 아니라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오랜 시간을 보내며 충전도 하고 재미도 느낄 수 있는 그런 특별한 공간으로 만드는 거죠. 이게 바로 테슬라가 꿈꾸는 라이프 스타일 충전소 아닐까요? 자, 이렇게 테슬라의 새로운 LA 다이너와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어떤 모습일지 미리 살펴봤는데요. 여러분도 이곳이 오픈하면 꼭 한번 방문해보고 싶지 않으신가요? 충전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보여줄 이 멋진 공간 앞으로 기대해 봅시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 더 많은 테슬라 소식 놓치지 않도록 채널 고정. 테슬라 필리핀 첫 매장 오픈. 테슬라가 동남아시아 진출의 일환으로 2024년 11월 9일 필리핀 타기그시에 첫 매장을 오픈할 예정입니다. 테슬라가 필리핀에 상륙한다는 빅뉴스가 떴습니다. 아시아에서 꾸준히 테슬라 팬층이 커지고 있는데 이번에는 필리핀에서도 테슬라의 전기차를 만나볼 수 있게 됐다고 해요.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지역에 매장이 생기면서 필리핀 팬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고 있다는데요. 이 매장이 문을 열기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볼게요. 일단 이 테슬라 매장이 들어설 곳은 바로 타기그라는 지역이에요. 타기그는 마닐라 메트로폴리탄 지역 중에서도 꽤 핫한 곳인데요. 업타운 보니파시오라는 쇼핑몰 안에 위치한다고 합니다. 필리핀에서는 벌써부터 이 매장 소식에 열광하고 있대요. 테슬라는 오는 11월 9일에 이 매장을 일반에 공개할 예정이라는데 그 전날인 8일에는 미디어를 대상으로 한 오프닝 이벤트도 예정돼
있다고 합니다. 어서 빨리 필리핀에서도 테슬라의 전기차를 실제로 만나볼 수 있겠죠? 자, 이제 궁금한 건 필리핀 매장에서 어떤 테슬라 모델이 출시될 거냐는 거죠. 아직 구체적인 정보는 나오지 않았지만 테슬라 팬들의 기대감은 이미 최고조에 달해 있다고 해요. 보통 테슬라가 새로운 국가에 매장을 열면 가장 인기 있는 모델 3와 모델 Y부터 선보이는 경향이 있으니까 필리핀에서도 이 두 모델을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지 않을까 예상됩니다. 그리고 전기차 하면 빠질 수 없는 파워월 배터리 시스템도 함께 판매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요. 사실 테슬라가 필리핀만을 위한 특별한 전략을 세운 건 아닙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대한 테슬라의 관심은 오래전부터 있었죠. 필리핀 매장 오픈 전에도 싱가포르, 태국, 말레이시아, 한국, 일본 등 여러 아시아 국가에서 매장을 열었고 이제 필리핀까지 확대되는 거예요. 이와 반대로 아직도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베트남 등 몇몇 아시아 국가들은 테슬라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테슬라의 글로벌 확장 계획이 진행될수록 이 국가들에서도 테슬라를 볼 날이 멀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이 필리핀 매장 오픈이 단순히 전기차 판매를 넘어 필리핀 내 전기차 인프라 구축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필리핀은 아직 전기차 충전 인프라가 많이 부족한 편인데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 테슬라 충전소나 슈퍼차저가 필리핀 곳곳에 들어서지 않겠어요? 이렇게 되면 필리핀에서도 전기차 보급이 훨씬 더 빨리 진행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전기차가 많아지면 자연스레 친환경에 대한 인식도 높아질 테니 필리핀에서의 테슬라 입지는 점점 더 커질 거라는 거죠. 일론 머스크가 항상 강조해온 게 있죠. 바로 전기차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이번 필리핀 매장 오픈도 바로 그 메시지를 전하는 일환이 아닐까 싶어요. 테슬라가 필리핀에서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가 된다면 필리핀 내에서 새로운 전기차 열풍이 불 가능성도 큽니다. 게다가 테슬라의 첫 매장이 들어서면 단순히 전기차 판매만이 아니라 필리핀 사람들에게 지속 가능성의 중요성을 일깨우고 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거예요. 테슬라는 이미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을 통해 필리핀에서 빠른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잖아요. 이제는 전기차로 그 영역을 확장하려는 거죠. 테슬라의 필리핀 매장이 오픈을 앞두고 있지만 흥미롭게도 아직 테슬라의 공식 웹사이트 파인드 어스 페이지에는 필리핀 매장이 등록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마도 오픈 직전이나 오픈 당일에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 매장이 추가되면 전 세계 테슬라 팬들에게도 필리핀이 테슬라 네트워크에 포함됐다는 소식을 더 널리 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필리핀은 인구가 1억 명을 넘는 나라로 전기차 도입의 잠재력이 상당히 크다고 평가받는 지역이에요. 테슬라가 이곳에서 성공적인 첫발을 내딛는다면 아마도 필리핀을 시작으로 더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들로 확장될 가능성이 큽니다. 필리핀 내 전기차와 관련된 법적 규제가 완화되면 테슬라 같은 대기업들이 더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출하게 될 테니 이 매장 오픈이 앞으로 필리핀의 전기차 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거라는 거죠. 자, 이렇게 필리핀 첫 테슬라 매장 소식을 들어봤는데요. 필리핀 팬들이 얼마나 기다렸을지 정말 상상이 가시나요? 이제 필리핀에서도 테슬라를 타고 달릴 날이 머지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흥미진진한 소식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앨런 머스크의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 결정 예정. 앨런 머스크의 논란이 많은 560억 달러 보상 패키지에 대한 델라웨어 법원의 결정이 2024년 말 전에 나올 예정입니다. 이 560억 달러라는 금액은 그냥 쉽게 받을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이건 테슬라의 성과와 연동된 아주 복잡한 구조의 패키지입니다. 주가와 매출이 일정 수준에 도달해야만 지급 조건이 충족되도록 설계됐다고 하네요. 이 패키지의 구조는 단계별로 트렌치라는 조건을 충족할 때마다 머스크가 주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트렌치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하나의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주식을 받을 수 있는 단계라는 거죠. 현재 머스크는 이 트렌치 목표들을 순차적으로 달성해 오면서 주식을 꽤 많이 획득했는데요. 덕분에 그가 이미 이뤄낸 조건들을 기반으로 총 560억 달러를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게 그냥 정해진 급여가 아니라 테슬라 주주들에게 이득이 될 조건들을 충족하면서 자격을 얻은 돈이긴 한데 문제는 이 액수가 워낙 어마어마하다 보니 법정 공방까지 가게 된 거예요. 지금 이 급여 패키지를 두고 델라웨어 법원에서 심리가 열리고 있는데요. 심지어 델라웨어의 찬슬러인 캐슬린 맥코믹 판사가 이 사건을 맡았어요. 판사가 지난 1월에 한 말이 대박인데요. 이 560억 달러를 두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의 급여 패키지라며 정말 공정한 거래였는지 의문이 든다고 평가했다고 합니다. 테슬라 주주들 사이에서도 이 돈이 과연 정당한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고 해요. 그야말로 엇갈린 반응이네요. 더 흥미로운 건 이 급여 패키지에 대해 주주들이 두 번이나 투표를 했다는 거예요. 첫 번째 투표에서 주주들이 머스크에게 이 급여를 지급하는 것에 찬성했지만 이후 법원의 결정으로 패키지가 일시적으로 무효화되자 다시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대다수 주주들이 찬성표를 던졌어요. 머스크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이죠. 자, 이제 중요한 질문. 만약 이 560억 달러가 머스크에게 지급된다면 그가 테슬라를 떠날 가능성도 있는 걸까요? 테슬라 이사회 의장인 로빈 데놀룸이 머스크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 급여 패키지가 승인되지 않으면 머스크는 다른 곳에서 시간을 보낼지도
모릅니다. 머스크가 이 대박급여를 받지 못한다면 정말로 테슬라에서 손을 떼고 그가 진행 중인 여러 프로젝트로 떠날 가능성도 있다는 건데요. 그게 바로 스페이스X나 보링컴퍼니 같은 다른 천재들의 놀이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머스크가 워낙 다양한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어서 언제나 이 사람 진짜 24시간을 어떻게 쓰는 걸까? 라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테슬라, 스페이스X, 스타링크, 뉴럴링크, 보링컴퍼니 등등 지금까지는 테슬라 CEO로서의 역할이 그에게도 중요했던 만큼 그 자리를 지켰지만 이 급여 패키지가 무산된다면 정말로 새로운 모험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번 사건을 처음 법원에 가져간 사람은 바로 한 명의 테슬라 주주입니다. 이 주주는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너무 과하다고 생각해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이번 소송을 통해 변호사 비용으로 10억 달러를 청구했다고 합니다. 변호사 비용이 10억 달러라니 그것도 주식으로 지급할 수 있거나 현금으로 요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이 주주와 그의 변호인단이 얼마나 진지하게 이 사건을 다루고 있는지 느껴지지 않나요? 지금 이 순간 테슬라 주주들은 매우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어요. 이미 2번이나 찬성표를 던진 만큼 많은 주주들은 머스크의 가치와 비전에 여전히 신뢰를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덕분에 이번 판결이 나면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머스크는 이 돈을 받으면서도 계속 테슬라에 남아있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에서 큰 그림을 그릴까요? 테슬라 세미 공장 지붕 작업 진척. 테슬라의 네바다 기가 팩토리 근처에 위치한 세미 공장의 지붕과 단열재 설치가 진행되며 건축 공정에서 큰 진전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또 하나의 역사를 쓰고 있는 현장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세미 공장 이야기인데요. 요즘 이 세미 공장이 정말 정신없이 바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트럭도 만들고 있냐고요? 네, 맞습니다. 전기 트럭, 그것도 그냥 트럭이 아닌 진짜 제대로 된 성능을 갖춘 전기 트럭을 만들고 있죠. 그런데 최근에 이 세미 공장의 지붕 설치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고 있어서 곧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고 해요. 와, 진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느낌이죠? 최근에 드론으로 찍힌 영상을 보니까 공장 지붕 작업이 한창인데요. 이게 생각보다 엄청 큰 프로젝트더라고요. 보통 건물 하나 짓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 세미 공장은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니까 공사도 대규모로 진행되고 있답니다. 건물 안팎에서 무수히 많은 크레인과 트럭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고 있고요. 특히 지붕 쪽은 거의 다 끝난 것 같더라고요. 지붕만 봐도 이 공장이 얼마나 대단한 걸 만들고 있는지 실감이 나죠. 테슬라 세미 공장은 그동안 한 걸음 한 걸음씩 조금씩 완성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이제는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단열재 설치까지 들어갔다고 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열이 잘 돼야 공장 안에서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거든요. 전기차를 만드는 데 필요한 공정들도 온도 관리가 아주 중요한 만큼 단열 작업은 필수죠. 그리고 이 단열재가 들어가면 내부 공정도 차근차근 시작될 예정이라니 기대가 안 될 수가 없죠. 자, 그럼 이 공장에서 만들어질 테슬라 세미가 어떤 차냐고요? 간단히 말해서 이 트럭은 그냥 평범한 전기차가 아니에요. 완전한 전기 동력의 대형 트럭으로 기존 디젤 트럭들과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성능이 뛰어납니다. 테슬라 세미는 한 번 충전으로 500마일 이상을 달릴 수 있고 그동안 연료비와 유지비 때문에 트럭 운전사들이 힘들어했던 문제들을 깔끔하게 해결해 준다고 해요. 게다가 엄청난 힘을 자랑하는데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말하길 이 트럭은 디젤 트럭들보다 훨씬 빠르면서도 더 안전하다고 하더라고요. 머스크는 특히 이 세미 트럭이 반제킹 소프트웨어 덕분에 큰 화물차들이 도로에서 미끄러지거나 방향을 잃는 문제를 방지해 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닙니다. 테슬라 세미는 내리막길을 달리면서 브레이크가 과열되는 문제를 겪지 않도록 그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로 보내는 에너지 회생 시스템까지 갖췄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차는 그냥 빠르고 강한 게 아니라 진짜 미래형 트럭인 거죠. 테슬라가 왜 이 세미 트럭에 대해 디젤보다 모든 면에서 우월하다고 자부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이 세미 트럭에 대한 시장 반응이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시나요? 테슬라가 세미를 공식적으로 발표하자마자 트럭 운송 업계는 그야말로 난리가 났다고 해요. 왜냐하면 세미가 기존의 디젤 트럭보다 훨씬 저렴하게 운영될 수 있는 데다 유지 보수도 훨씬 간편하니까요. 머스크가 2024년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말했듯이 세미 트럭의 수요가 어마어마하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테슬라는 세미의 대량 생산을 준비 중이고 이 수요를 따라잡기 위해 정말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요. 공장 건설이 마무리되면 세미 트럭 생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머스크는 세미의 소유 비용이 디젤 트럭에 비해 훨씬 낮다고 말했죠. 디젤 트럭은 연료비, 유지비 등이 만만치 않아서 장기적으로 보면 세미 트럭이 훨씬 경제적이라고 강조했어요. 실제로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는 세미가 나오면 당장 구매하고 싶다는 반응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세미 트럭이 왜 이렇게 인기가 많은 걸까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운전사의 편안함입니다. 장거리 운전하는 트럭 운전사들에게는 편안한 주행이 정말 중요한데 테슬라 세미는 이 부분에서 기존 디젤 트럭들을 완전히 앞서갑니다. 머스크는 세미가 운전사들의 피로도를 크게 줄여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전기 트럭은 진동도 적고 소음도 거의 없어서
장시간 운전해도 몸에 부담이 덜 가거든요. 그래서 운전사들 사이에서도 세미는 정말 기대되는 차로 꼽히고 있죠. 게다가 머스크가 말하길 이 세미는 운전사들이 더 이상 브레이크 과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리막길에서 브레이크 대신 에너지를 다시 배터리에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거 완전 게임 체인저 아닙니까? 기존 트럭 운전사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봤을 브레이크 과열 문제 이젠 잊어버려도 될 것 같네요. 자, 여러분, 이 테슬라 세미 트럭은 정말 많은 면에서 기존 트럭 산업을 뒤흔들 준비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세미 공장이 곧 완공되면 본격적인 대량 생산이 시작되고 도로에서 전기 트럭들이 빠르게 늘어날 텐데요. 그때가 오면 우리 도로의 풍경도 지금과는 많이 달라지겠죠? 여러분도 이 테슬라 세미의 미래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트럭 운전사들 사이에서 핫한 반응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이 차 정말 디젤 트럭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시고 이 혁신적인 미래 트럭에 대한 더 많은 소식을 듣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아주세요. 판사, 머스크의 아메리카 팩 $100만 기부 프로그램 보류. 펜실베이니아 판사가 머스크의 $100만 유권자 기부 프로그램에 대한 소송을 지연하면서 프로그램이 계속 운영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앨런 머스크의 정치적 행보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미국에서 또 다른 큰 사건이 터졌습니다. 바로 머스크가 설립한 미국 PAC의 $100만 유권자 기프트 프로그램이 논란에 휩싸인 건데요. 이 프로그램 그냥 있는 사람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랜덤으로 선택된 등록 유권자들에게 $100만 주는 방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죠. 필라델피아 지방 검사인 레리 크레스너가 이 프로그램을 놓고 불법 로또 같은 수법 아니냐라며 소송을 걸어버린 겁니다. 먼저 머스크가 왜 이런 프로그램을 시작했는지 궁금하시죠? 일단 이 프로그램의 주된 목표는 표현의 자유와 제2수정, 헌법총기 소유의 권리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 캠페인에 서명하면 그 중에서 랜덤으로 유권자를 뽑아 $100만 주는 방식이에요. 머스크의 이 프로그램은 애리조나, 조지아, 미시간, 네바다, 노스캐롤라이나, 펜실베이니아, 위스콘신 등 주요 스윙 스테이트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죠. 이쯤 되면 머스크가 단순히 돈 좀 쓰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뭔가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요? 자, 그럼 크레스너 검사님이 왜 갑자기 소송을 걸었느냐? 크레스너 검사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이 일종의 불법 복권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권자들에게 서명과 참여를 조건으로 거액의 상금을 제시하면서 이는 기본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라는 겁니다. 크레스너는 이 프로그램이 연방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주 법상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게다가 당첨자 중 2명이 친트럼프 행사에 참석한 인물들이라는 의혹까지 제기하면서 이게 진짜 랜덤이 맞냐? 라는 질문도 던졌죠. 머스크는 당연히 여기에 대해 단호히 맞서고 있는데요. 최근 X에 미국의 정의 시스템 만세라며 자신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과연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흥미진진하지 않습니까? 현재 이 소송은 펜실베이니아 주 판사인 안젤로 포글리에타 판사가 잠정적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이 말인즉 주 법원에서 진행되던 소송을 잠시 멈추고 연방 법원에서 이 사안을 검토할 때까지 대기 상태로 놓겠다는 거죠. 포글리에타 판사는 이 문제를 연방 법원이 다룰 것인지 먼저 기다려보자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머스크의 미국 PAC는 이 $100만 기프트 프로그램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머스크는 이번 결과에 만족해하며 아메리칸 저스티스 FTW라며 큰 소리로 외쳤다고 하네요. 여기서 흥미로운 건 머스크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 공화당과 도널드 트럼프에 대한 지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사실 이번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머스크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정치적 행보를 꽤 많이 보였어요. 예를 들어 이번 선거를 위해 그의 PAC에서 약 1억 2천만 달러를 사용했다고 하니 이건 그냥 장난이 아닌 거죠. 한편 빌 게이츠가 민주당의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을 위해 5천만 달러를 기부한 사실이 밝혀졌는데 머스크는 이보다 훨씬 더 큰 금액을 쓴 거예요. 게다가 이번 소송을 통해 머스크의 정치적 입장이 확실히 드러났고 많은 이들이 그를 공화당 쪽에 더 가깝게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냥 기업인이 아니라 거의 정치인이나 다름없다는 거죠. 현재로선 연방 법원이 이 사안을 다룰 때까지 프로그램이 멈추지 않고 계속 진행된다고 하니 머스크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자신의 정치 실험을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게 단순히 재미로 돈을 뿌리는 게 아니라 머스크가 공화당 지지를 위해 아주 큰 금액을 베팅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해보면 그가 단순히 돈 많은 재벌에 그치는 게 아니라 미국의 정치 구도에까지 영향을 미치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여러분, 머스크는 그냥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CEO가 아닙니다. 이제는 그가 정치적인 영향력까지 가지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100만 유권자 기프트 프로그램이 과연 선거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이 소송 결과가 어떻게 흘러갈지 정말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머스크가 앞으로 어떤 정치적 행보를 보일지 그의 모든 움직임이 관심을 끌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자, 이 흥미진진한 정치적 드라마 속에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신가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흥미로운 소식 놓치지 않고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아 경찰차로 테슬라 모델 Y 제안. 조지아 알파레타 경찰서가 기존의 가솔린 경찰차 대신 비용 효율적이고
지속 가능한 대안으로 테슬라 모델 Y 차량을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이번에는 조금 특별한 소식입니다. 알파레타 조지아 경찰이 테슬라를 경찰차로 쓰겠다고 나섰다는데요. 이거 완전 혁신 아닙니까? 대체 경찰차가 왜 테슬라여야 하냐고요? 바로 비용도 절약되고 환경도 지킬 수 있는 스마트한 선택이기 때문이죠. 알파레타 경찰서에서 테슬라 모델 Y를 구매할 예산까지 편성했답니다. 이 이야기가 벌써부터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멋진 계획의 속사정을 한번 깊이 파헤쳐 봅시다. 일단 알파레타 경찰서의 린드그렌 소령은 이번 예산안에 테슬라 모델 Y 4대를 포함시키면서 엄청난 기대를 모으고 있어요. 왜냐하면 350명 달러 넘는 예산으로 테슬라 4대뿐만 아니라 충전 인프라까지 모두 해결할 계획이기 때문이죠. 사실 경찰차로 테슬라를 쓴다는 얘기는 종종 들려왔지만 이번처럼 공식적으로 추진하는 사례는 드물거든요. 린드그렌 소령이 말하기를 기존의 포드 익스플로러나 쉐보레 타오와 같은 경찰차는 유지비가 만만치 않다고 합니다. 게다가 평균적으로 경찰차 한 대가 68년 또는 11만 마일 정도의 수명을 가지는데 그 사이 들어가는 기름값과 유지 비용을 생각하면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테슬라는 전기차잖아요. 연료비와 유지비 부담이 확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알파레타 경찰서에서는 이게 바로 세금 절약에 좋은 사례다 라고까지 말했을 정도니까 진짜 스마트한 결정이라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모델 Y가 경찰 업무에 왜 이렇게 잘 맞는지 알아봅시다. 우선 모델 Y는 테슬라의 전기차 중에서도 가장 최신 모델 중 하나로 가속력이나 주행거리 면에서 전혀 손색이 없어요. 경찰차가 빨리 달려야 할 순간에는 급가속이 필수인데 모델 Y는 제로 100 4초대의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니까 추격전에도 딱 맞는 차라 할 수 있죠. 게다가 모델 Y는 유지비가 적을 뿐만 아니라 배터리 충전 비용이 휘발유보다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 경찰 예산에도 도움이 됩니다. 알파레타 경찰서가 계획한 충전 인프라까지 갖춰지면 충전도 시간 문제 없이 빠르게 해결할 수 있어서 모델 Y의 높은 경제성과 효율성이 큰 장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전기차니까 매연도 없고 소음도 적어서 도시 환경에도 이점이 크다는 겁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경찰차라니 이거 진짜 멋지지 않나요? 알파레타 경찰서가 제안한 예산안을 보면 모델 Y의 경찰용 세팅 비용이 한 대당 약 84,722달러, 행정용으로 쓰일 모델 Y는 한 대당 59,722달러가 소요된다고 해요. 기존 경찰차보다 비싼 건 맞지만 장기적으로는 연료와 유지비 절감 효과가 커서 결국엔 훨씬 경제적이라는 거죠. 기존 경찰차로 주로 쓰이는 포드 익스플로러가 7630달러, 쉐보레 타오가 79,811달러라니 큰 차이가 없는 대신 전기차가 주는 이점이 어마어마하죠. 게다가 알파레타 경찰서에는 이미 70대 이상의 가솔린 차량이 있는데 그중 몇 대를 전기차로 교체하면 엄청난 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걸 세금으로 운영되는 경찰서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정말 흥미로운 포인트 아닙니까? 만약 이 모델 Y 경찰차가 성공적으로 운영된다면 다른 경찰서에서도 전기차 도입을 고려할 가능성이 크겠죠. 린드그렌 소령도 앞으로 몇 년간 테슬라 차량이 경찰 업무에 얼마나 잘 맞는지 테스트해보고 실제로 비용 절감과 업무 효율성에 도움이 된다면 더 많은 전기차 도입을 고려할 것이라고 했어요. 테슬라의 전기차가 경찰차로 자리 잡으면 우리가 흔히 보던 경찰차의 모습도 달라질 테고 환경보호와 예산 절감까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4대뿐이지만 이게 성공하면 테슬라 경찰차가 미국 전역에 퍼지는 날도 오지 않을까요? 미국 거리에 테슬라 경찰차가 쌩쌩 달리는 모습 상상만 해도 멋지지 않나요? 자, 여러분, 테슬라 모델 Y가 경찰차로 쓰인다는 이 소식 정말 신기하고 흥미롭죠? 기존 경찰차보다 경제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이 테슬라 경찰차 성공적인 사례가 되면 전 세계 경찰차의 새로운 기준이 될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경찰차의 패러다임을 바꿀 테슬라 모델 Y의 도전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테슬라가 또 빚을 4억 9,900만 달러 채권 발행.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또 큰 결정을 내렸다는 소식입니다. 무려 4억 9,900만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했다고 하는데요. 그냥 일반 채권이 아닙니다. 이번엔 테슬라의 태양광 장비 대출 채권으로 테슬라의 에너지 사업 부문을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마련된 거라고 해요. 대출 채권을 통해 돈을 빌려서 태양광 사업을 확장해 나가겠다는 건데 이게 단순한 채권 발행이 아닌 게 또 하나 있습니다. 뭔가 신경 쓰이죠? 여러분, 테슬라가 이번에 발행한 채권은 단순히 투자자들에게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태양광 장비를 구매한 고객들이 갚아야 할 대출금을 기반으로 한 채권이에요. 고객들이 태양광 장비를 할부로 사면서 생긴 대출을 담보로 삼은 거죠. 이 채권이 5개 트렌치로 나뉘어 발행됐고 각 트렌치마다 신용 등급이 다르게 매겨졌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고객들의 대출 상환 성실도가 높으면 테슬라의 이 채권도 안정적이겠죠. 게다가 채권 판매는 큰 성공을 거뒀다고 합니다. 심지어 채권 발행량보다 주문량이 더 많았다는 사실, 투자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건데요. 제일 높은 등급의 트렌치는 4.83%의 이율로 발행됐고
테슬라는 이번에 채권을 팔면서 추가적인 부채를 만들지 않으면서도 유동성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고 해요. 역시 머스크 머리가 비상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테슬라가 이번 채권 발행을 통해 부채를 늘리지 않고도 현금을 확보했다는 거죠. 기존에 있는 돈을 다 쓰지 않고도 필요한 자금을 마련했다는 건데 태양광 사업을 위해 그만큼의 현금이 필요하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태양광 사업은 테슬라가 집중적으로 확장해 나가려는 분야 중 하나거든요. 올해 들어 테슬라는 자산담보채권을 통해 무려 20억 달러를 조달했대요. 작년에는 40억 달러 규모였으니 줄어든 게 아닙니다. 오히려 태양광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방증이죠. 테슬라가 태양광으로 미래 에너지 시장을 잡겠다는 비전 확실히 실현될 수 있을까요? 결국 이번 채권 발행은 단순히 돈을 빌리는 게 아니라 미래 성장을 위한 발판이라 볼 수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뿐 아니라 에너지 분야에서도 얼마나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여러분, 이번 테슬라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테슬라가 에너지 시장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도 응원해주세요. 여러분, 드디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이 캐나다에 도착했습니다. 캐나다 사람들도 이 미래적인 트럭을 실제로 만나게 됐다는 소식인데요. 사이버 트럭이 독특한 외관 때문에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지만 그 인기는 여전히 하늘을 찌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이 트럭이 미국 국경을 넘어 캐나다의 도로를 달리게 됐다는 겁니다. 이거 진짜 대박 아닌가요? 사이버 트럭이 캐나다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여러 SNS와 테슬라 팬 커뮤니티에서 사이버 트럭 목격담이 쏟아졌어요. 온타리오주 키치너의 테슬라 매장에서 처음 목격되었고 심지어 퀘벡과 브리티시 컬럼비아에서도 사이버 트럭이 목격됐다고 하네요. 여러분, 사이버 트럭이 북미를 넘어 글로벌로 가는 첫 걸음을 떼고 있는 순간을 우리가 실시간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캐나다에서도 사이버 트럭 전용 액세서리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당장 사이버 트럭의 출시와 동시에 캐나다 전역에서 다양한 액세서리를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는 테슬라가 단순히 차만 팔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고객 경험을 최적화하려는 전략 중 하나죠. 이제 캐나다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위한 휠 커버, 진칸 커버 같은 필수 액세서리들을 바로 구매할 수 있다는 거 너무 멋지지 않나요? 사실 이 캐나다 출시가 그냥 쉽게 이루어진 건 아닙니다. 캐나다에서는 사이버 트럭이 기존의 일반 트럭과는 다르게 생겨서 스티어 바이 와이어 시스템을 적용할 수 있는 특별 면제까지 받아야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고요? 일반적인 트럭처럼 물리적인 스티어링 휠과 연결된 게 아니라 전자 시스템으로 조작되는 구조라서 캐나다 정부의 특별 승인이 필요했던 거죠. 이 면제를 얻은 덕에 사이버 트럭은 캐나다에서도 합법적으로 도로를 주행할 수 있게 됐고 이로써 북미 시장 전체로 그 입지를 넓히게 됐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멕시코에서도 사이버 트럭을 출고하고 있고 캐나다도 이제 공식 시장이 됐으니 사이버 트럭이 북미 전역에서 진짜 인기 모델로 자리 잡을 것 같네요. 하지만 아직도 몇몇 나라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만나기 힘들어요. 특히 유럽에서는 사이버 트럭의 디자인이 보행자 안전 규제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시가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있습니다. 유럽의 몇몇 안전 로비 단체는 이 차량이 다른 도로 이용자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도 사이버 트럭의 유럽 진출에 대해선 작은 사이즈로 출시할 수도 있다는 암시를 주기도 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캐나다에 첫 발을 내딘 사이버 트럭, 이게 단순히 캐나다에서의 시작일까요? 아니면 진짜로 글로벌로 뻗어나가는 테슬라의 야심을 보여주는 걸까요? 유럽에서도 작은 사이즈로 개량돼서 출시된다면 진짜 사이버 트럭이 글로벌 아이콘으로 자리 잡을 날이 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네요. 여러분도 이 멋진 소식에 흥미진진하지 않으세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소식 들고 올게요. 유럽과 중동을 향한 테슬라의 새로운 도전. 셀프 테스트 드라이브 프로그램. 자, 테슬라가 또 하나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번엔 뭐냐고요? 바로 셀프 테스트 드라이브 프로그램이에요. 유럽과 중동에서 테슬라를 타보고 싶은데 상담원과 복잡한 대화 없이 조용히 혼자 즐기고 싶다 하신 분들, 드디어 테슬라가 여러분의 마음을 제대로 읽은 겁니다. 자, 셀프 테스트 드라이브. 이게 뭘까요? 말 그대로 테슬라 앱을 통해 차량을 예약하고 상담원이나 직원과 대면할 필요 없이 바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서비스예요. 이번 프로그램의 슬로건이 딱 그거예요. 테슬라를 타보세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도 돼요. 고객과 대화 없이 테스트 드라이브라니 완전 파격적인 시스템이죠. 테슬라 앱으로 차를 찾아서 스마트폰 하나로 열쇠 대신 사용할 수 있으니 완전 편리한 시스템이라 할 수 있어요. 테슬라, 이번엔 정말 큰 그림을 그렸네요. 이 프로그램은 44초짜리 짧은 영상을 통해 그 전모가 공개됐는데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의 셀프 드라이브 테스트 확장 소식까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먼저 시작한 프로그램이 이제 유럽과 중동으로 진출한 거라 그쪽 지역에서도 큰 반응을 일으킬 것 같네요. 뭐든지 쉽게 혼자서 할 수 있는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테슬라의 새로운 프로그램 기대 안 할 수 없겠죠? 여러분, 테슬라가 왜 이걸 하냐면 테슬라가 기존 자동차 딜러 시스템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전통적인 딜러 모델이 아닌 100% 직접 판매 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테슬라가 이제는 아예 사람의 개입을 줄이려는 거죠. 매장에 직접 방문하거나 직원과 상담하는 번거로움 없이 앱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한다니 이게 진짜 혁신 아닙니까? 이 프로그램 덕분에 특히 유럽과 중동의 고객들은 테슬라의 전기차를 가까운 매장이나 집 근처에서 테스트해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매장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차량을 체험해 볼 수 있으니 테슬라가 이제는 어디에나 갈 수 있는 브랜드가 되겠다는 야심을 엿볼 수 있죠. 이제 테스트 드라이브도 완전 디지털 시대에 맞춰가는 거라니 멋지지 않나요? 자, 셀프 드라이브 테스트가 도입되면 고객들이 차량을 실제로 경험할 기회가 더 늘어날 텐데요. 이는 당연히 구매 결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겁니다. 테슬라를 직접 타보면 이거 진짜 사고 싶다 라는 마음이 들잖아요. 게다가 대기 시간도 줄고 부담도 적으니 더 많은 사람들이 테슬라의 매력을 경험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이를 통해 유럽과 중동에서의 판매를 더욱 확장할 계획이고 그 결과 전기차 시장을 더 빠르게 선점할 가능성이 큽니다. 테슬라가 전 세계적으로 셀프 드라이브 테스트를 점차 확대해 나간다면 전 세계 어디에서나 테슬라를 혼자 타보고 살 수 있는 세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테슬라 소식을 함께 즐겨주세요. 테슬라 모델 Y 10일간 배터리 드레인 실험 결과가 대박이라는데, 자, 이번엔 테슬라가 또 한 번 충격적인 실험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테슬라 모델 Y의 10일간 배터리 드레인 실험인데요. 그동안 전기차를 사용하면서 이거 주차에 두면 배터리 다 닳는 거 아니야? 라고 걱정하셨던 분들, 이번 실험 결과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이 결과가 얼마나 충격적이냐고요? 당장 들어가 보시죠. 이번 실험은 X 사용자이자 모델 Y 오너인 쓰리브리데이 크리스가 진행했습니다. 상황은 이랬어요. 차를 공항 주차장에 놔두고 싱가포르로 떠나야 했던 이 사용자, 출발 전 배터리를 80%까지 충전해 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항에 충전소가 고장나 있어서 10일 동안 충전이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됐다는 거죠. 이제 10일 후에 배터리가 얼마나 남았을지 궁금하시죠? 자, 여러분, 이제 결과를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놀랍게도 10일이 지나고 나서 확인해 보니 배터리가 1%밖에 줄지 않았다는 거예요. 첫날에 79%까지 떨어졌다고 해서 계속 이렇게 하루 1%씩 줄어들 거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 이후로 배터리가 더 이상 닳지 않고 79%를 유지했다고 하네요. 이 모델 Y 주인은 출국 전 센트리 모드와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같은 전력 소모가 큰 기능들을 꺼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기능만 꺼도 불필요한 배터리 소모를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거죠. 실험 결과를 본 다른 테슬라 오너들도 와 16일 동안 2%밖에 줄지 않았어요 라며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고 하니 테슬라의 배터리 효율성이 정말 대단한 거죠. 테슬라는 그동안 꾸준히 배터리 드레인 문제를 개선해 왔습니다. 예전에는 앱을 열면 차가 깨어나면서 배터리가 조금씩 줄어들었지만 최근 업데이트로 앱을 열어도 테슬라가 깨어나지 않도록 개선됐죠. 이렇게 해서 자주 열지 않는 한 배터리가 쉽게 닳지 않게 된 겁니다. 게다가 주차할 때 센트리 모드나 캐빈 오버히트 프로텍션 기능을 꺼두면 장기간 주차 중에도 배터리가 거의 닳지 않게 되니 이제 장거리 여행 갈 때도 안심할 수 있는 거죠. 이젠 내 테슬라 배터리 괜찮겠지? 하고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자, 여러분, 이번 실험을 통해 테슬라의 배터리가 얼마나 효율적인지 확실히 느낄 수 있었죠? 장시간 주차 중에도 배터리 소모가 거의 없다는 건 정말 혁신적인 결과입니다. 이제 테슬라 오너들은 마음 편하게 장기간 주차를 해도 된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다른 전기차 유저들에게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실험 결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도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 응원해주세요. 걸프스트림 항공기의 새로운 혁신, 스타링크 초고속 인터넷. 자, 여러분, 오늘은 하늘을 나는 럭셔리의 끝판왕 걸프스트림 항공기에 관련된 소식입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걸프스트림 항공기에 스타링크 초고속 인터넷이 도입됐다는 소식인데요. 스타링크와 함께라면 이제 비행기에서 인터넷 속도 걱정 없이 넷플릭스 정주행도 가능하겠죠? 자, 그럼 이 획기적인 소식을 한번 파헤쳐 볼까요? 자, 스타링크가 항공기와 만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요. 걸프스트림 G650과 G650ER 기종이 미국 연방항공청으로부터 스타링크 인터넷 장착에 대한 인증을 획득했다는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고요? 기존 항공 인터넷은 속도가 느리고 안정성이 떨어졌지만 스타링크는 초고속 인터넷을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걸프스트림 항공기와 스타링크의 결합은 하늘을 나는 사무실이 되겠다는 뜻이죠. 걸프스트림 측에서도 스타링크의 도입에 대해 아주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는데요. 걸프스트림 고객 지원 부문 대표 데릭 짐머맨이 말하길 스타링크는 저희 고객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최상의 연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습니다. 이제 저희 고객들은 하늘에서 초고속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라며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스타링크를 통해 최대 40에서 220Mbps의 속도를 제공하며 지연 시간도 100ms 미만으로 줄어들어 기존의 하늘 위 인터넷 서비스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이제 하늘에서도 줌 회의는 물론 클라우드 작업과 대용량 파일 다운로드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링크가 비행 중에도 빠르고 안정적인 인터넷을 제공하면서 이제 비행 중에 잠시 후 다시 연결하겠습니다 같은 안내 방송은 옛말이 되겠죠? 이번 FAA 인증을 받은 G650과 G650ER 외에도 걸프스트림은 스타링크를 다른 기종으로 확장할 계획이랍니다. G800, G700, G600, G500 등의 최신 모델뿐만 아니라 GIVX, GVSP 같은 클래식 모델에도 스타링크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네요. 곧 모든 걸프스트림 모델에서 스타링크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을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비즈니스 클래스에서도
프라이빗 제트에서도 스타링크 덕분에 하늘에서 초고속의 삶을 즐길 수 있겠죠. 결국 걸프스트림 항공기와 스타링크의 결합은 하늘 위에서의 연결을 한 단계 더 끌어올렸다는 뜻입니다. 비즈니스맨들에게는 이동 중에도 끊김없는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프라이빗 여행객들에게는 엔터테인먼트를 극대화할 수 있는 초고속 인터넷을 선사하는 거죠. 여러분도 이 멋진 소식에 흥분되지 않으세요? 테슬라와 스페이스X가 땅과 하늘을 넘나들며 이룩하는 혁신들 앞으로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그럼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자, 여러분, 오늘은 테슬라가 또 한 번 북미에서 가장 미국산 부품이 많은 자동차로 선정됐다는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바로 테슬라 모델 3가 북미 부품 비율에서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합니다. 미국과 캐나다 부품만으로 75%를 구성한 이 테슬라 모델 3, 진정한 메이드 인 아메리카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테슬라의 놀라운 결과와 의미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시다. 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이 매년 발표하는 미국 캐나다 부품 지수에서 테슬라 모델 3가 1위에 올랐어요. 게다가 RWD와 AWD 모델 둘 다 각각 75%의 북미산 부품 비율로 최상위에 랭크되었다고 하니 진정한 미국산 자동차로 불러도 무방하겠죠? 이 수치는 단순한 수치가 아니라 테슬라가 얼마나 현지화된 공급망과 생산 체계를 구축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예요. 특히나 테슬라의 모델 Y도 부품 70%가 북미에서 제작되어 그 뒤를 이어가고 있고, 사이버트럭과 모델 S 역시 65% 이상의 부품이 미국과 캐나다에서 공급된다고 해요. 유일하게 60%대로 약간 낮은 부품 비율을 가진 모델 X도 여전히 다른 수입차에 비해 미국산 부품 비율이 높은 편입니다. 이렇게 지역 생산에 집중하고 있다는 건 테슬라가 미국 내에서 얼마나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셈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단순히 자국 생산을 넘어서 테슬라가 미국 내 자동차 산업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시장에서는 메이드 인 아메리카가 큰 상징성이 있거든요. 그리고 테슬라는 전기차의 신흥 강자로서 미국산 자동차의 자존심을 지켜내고 있다는 점에서 더 의미가 깊죠. 미국 내 부품 업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북미 공급망을 강화하면서 테슬라가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인상적이에요. 더군다나 올해 세계 판매 1위를 차지한 테슬라 모델 Y도 70%의 북미산 부품을 자랑하니 테슬라가 단순히 전기차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기업이 아니라 자국 생산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북미산 부품이 많다는 건 곧 미국 내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는 뜻이니까요. 이 정도면 테슬라가 진짜 미국의 상징 아니겠어요? 결국 테슬라가 보여주는 이 미국산 부품 비율은 단순히 통계를 넘어 테슬라의 장기적인 비전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중국과의 무역 전쟁, 해외 시장 경쟁 속에서도 테슬라가 우리는 미국산을 고집한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이건 단순히 사업의 이익을 넘어서 미국 내에서 자국산 생산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전략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테슬라가 메이드 인 USA의 자부심을 지켜나갈지, 그리고 테슬라가 전 세계에 걸쳐 어떻게 미국산 부품 비율을 높여갈지 기대됩니다. 여러분도 이 테슬라의 전략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남겨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테슬라가 만들어가는 미국의 미래, 여러분도 함께 지켜보세요. 스타링크, 허리케인 밀턴 이후 플로리다에서 게임 체인저로 등극. 자, 오늘은 허리케인 밀턴이 휩쓸고 간 플로리다에서 구세주로 떠오른 스타링크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은 자연재해가 오면 가장 먼저 끊기는 게 뭔지 아시죠? 바로 통신입니다. 집도 부서지고 도로도 잠기지만 연락이 안 되는 그 순간의 불안함, 이거 진짜 어마어마한 스트레스죠. 그런데 이번엔 스타링크가 통신 끊김을 막아주며 이게 진짜 신세계다라는 말을 듣고 있다고 하네요. 자, 여기 플로리다 최고 재정 책임자 지미 페트로니스의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플로리다를 강타한 허리케인 밀턴 동안 페트로니스는 스타링크를 통해 중요한 소통을 유지하며 TV 인터뷰까지 했다고 합니다. 무려 시속 100km로 고속도로를 달리면서도 스타링크를 통해 인터뷰를 진행했다니 이게 바로 최첨단의 기술력 아닐까요? 페트로니스는 스타링크 덕분에 정보 전달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재난 구조와 응급 통신이 정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재난 상황에서 구조대들이 스타링크 덕분에 어떤 집을 방문했는지, 추가 지원이 필요한지 같은 현장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었다고 하니 이게 바로 스타링크의 진가죠. 그리고 여기에 한 가지 더, 스타링크와 티모바일이 협력해서 플로리다 전역에서 위성을 통한 문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고 해요. 여러분, 전파탑이 무너져서 휴대전화가 안 터지는 상황에서도 문자 메시지가 가능했다는 건데 이게 정말 어마어마한 혁신 아니겠습니까? 단순히 인터넷이 아니라 문자도 위성으로 전송된다는 이 기술, 정말 미래의 기술을 보는 듯하죠. 플로리다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번 허리케인 덕분에 스타링크의 소중함을 깨닫게 됐다고 하는데요. 우리 집에도 하나 설치할까 하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로 이번 재난에서 스타링크가 빛을 발했으니 이젠 스타링크를 재난 필수품으로 삼아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요. 페트로니스도 허리케인 밀턴을 통해 직접 체험한 스타링크의 효율성 덕분에 이건 정말 프라이스레스라고 표현했을 정도니까요. 이제 플로리다 사람들 스타링크의 팬이 되지 않을 수 없겠죠? 여러분, 이번 허리케인을 통해 스타링크가 또 한 번 그 진가를 발휘했죠. 자연재해가 발생해도 끊김없는 인터넷과 통신이 가능하다는 사실, 이거 진짜 게임 체인저 아닐까요? 여러분도 스타링크를 통해 재난 상황에서 안전하게 소통할 수 있는 방법
기업, 이제부터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는 건 어떤가요? 구독과 좋아요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자, 이번에는 구글의 자율주행 차량 부문 바로 웨이모가 450억 달러의 가치를 인정받았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구글이 자회사로 가지고 있는 웨이모는 그야말로 자율주행 기술의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최근 투자 라운드에서 웨이모의 가치가 무려 450억 달러로 평가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웨이모가 어떤 회사길래 이렇게 높은 평가를 받는 걸까요? 일단 웨이모는 이번에 56억 달러 규모의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하면서 또다시 성장의 날개를 달았어요. 알파벳 구글의 모회사이 주도한 이번 라운드에는 여러 대형 투자자들이 참여했고요. 이로 인해 웨이모의 가치는 450억 달러로 평가받게 됐죠. 자율주행이 아직 대중화되지 않았음에도 이렇게 큰 투자를 받았다는 건 웨이모의 기술력에 스타링크, 태양광 배터리 패키지로 어디서나 무제한 인터넷을? 자, 오늘은 스타링크에 관한 아주 신박한 소식입니다. 여러분, 스타링크가 이제는 그냥 단순한 인터넷 서비스를 넘어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를 결합한 패키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셨나요? 맞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이거 가능할지도 모르겠는데? 라고 힌트를 주면서 전 세계의 테크 팬들이 눈을 반짝이며 기다리는 중이에요. 이 패키지가 현실화된다면 진짜 세상 어디서나 무제한 고속 인터넷을 즐길 수 있는 그야말로 꿈의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일단 이 아이디어의 핵심은 스타링크를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도록 완전 독립형 인터넷 시스템으로 만드는 겁니다. 머스크가 말하길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 시스템을 스타링크에 적용한다면 전기 없이도 스타링크가 24시간 작동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산속 깊은 오지든 바닷가든 심지어 사막 한가운데서도 고속 인터넷을 무제한으로 쓸 수 있게 된다는 뜻입니다. 상상해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미 몇몇 열렬 스타링크 사용자들이 태양광 배터리와 스타링크를 연결해서 테스트해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태양광 패널과 휴대용 배터리로 스타링크를 작동시키는데 성공한 사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답니다. 그야말로 어디서나 인터넷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머스크가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건 정말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그가 전 세계 모든 사람이 스타링크를 사용하도록 만들고 싶어 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요. 특히 전력 공급이 어려운 지역에서도 태양광과 배터리로 스타링크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진짜 인터넷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 패키지라면 그동안 인터넷 서비스에서 소외되었던 개발도상국이나 인프라가 부족한 지역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에요. 스타링크와 태양광 패널, 배터리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결합되면 이제 전기와 인터넷의 제약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인터넷이 아니라 디지털 격차를 해소하는 혁명적인 발걸음이 될 수 있어요. 자, 스타링크가 태양광 패널과 배터리와 함께 패키지로 나온다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바로 우리 백패커와 오지 탐험가들이 아닐까요? 보통 이런 분들은 산속 깊은 곳이나 전기가 없는 자연에서 생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패키지만 있으면 어디서든 초고속 인터넷을 쓸 수 있으니까요. 이제는 산속에서도 유튜브 영상도 볼 수 있고 인스타그램에 멋진 풍경을 실시간으로 업로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뿐만 아니라 캠핑이나 차박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이점이 될 텐데요. 예전에는 자연 속에서 디지털 디톡스가 필요하다며 전자기기를 멀리해야 했지만 이제는 스타링크 패키지 하나면 자연과 연결해 균형을 맞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행 중에도 업무를 볼 수 있고 가족과 영상통화도 하면서 추억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자, 이렇게 태양광과 배터리 결합으로 인터넷을 어디서든 쓸 수 있게 되면 정말 혁신적인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머스크가 단순히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모든 사람이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걸 보면 이번 아이디어가 현실화될 가능성도 높아 보여요. 여러분, 이 꿈의 패키지가 현실화된다면 세상이 어떻게 바뀔지 생각만 해도 가슴이 두근거리죠? 여러분도 이 흥미진진한 스타링크의 계획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응원해주세요. 스타링크가 만들어갈 무제한 인터넷 세상 함께